함께하는 추상화의 김태령입니다. 오늘은 제5강 로봇 청소기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을 로봇 청소기라고 하긴 했지만 로봇 청소기에 관한 내용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A로든 로봇 청소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봇 청소기는 집 안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흡수하죠. 요즘에는 물걸레질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지를 흡입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따라 스스로 길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기는 모든 청소를 끝마쳤다고 생각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스스로 전원을 끈다고 하네요. 아주 똑똑하죠?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게 로봇 청소기가 아니고 산업 로봇이고 위험한 재해 현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산업 로봇은 재해 현장에서 위험 물질을 지우는 로봇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와 유사한 다른 예를 봅시다. 예전에 한 번씩은 본 적이 있는 벽돌 깨기 게임입니다. 화면 안에서 객체가 움직이고 이 객체와 충돌한 다른 객체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청소기라고 생각하면 먼지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추상화한 입장에서 이는 아주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이 움직임도 매우 비슷하죠. 오늘은 이 객체, 청소기라고 명명한 이 객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게임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 될 것도 같군요.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음파, 적외선 등 각종 센서에 장애물과의 거리를 판별하기도 하고요. 자동으로 충전도 하죠. 심지어 이제는 실내 지도를 스스로 완성해서 길을 만들어서 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만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공과 두 번째는 장애물. 공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이런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하지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제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상화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스크래치에서는 객체의 방향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객체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이 없어지도록 해봅시다. 또한 벽이나 장애물과 만나면 공이 반사각으로 튕기도록 만들어 봅시다. 사실 이 내용은 스크래치 같은 블록형 프로그래밍 도구를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만들어보는 그 벽돌 깨기 게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뒷부분 코딩을 듣지 않고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럼 방금 추상화한 내용을 같이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벽돌 깨기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벽돌 깨기로 하는 것보다 로봇 청소기로 이름을 지었기에 로봇 청소기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같은 걸 딱히 그리는 것보다 있는 걸로 하죠. 고양이로 할까요? 고양이로 하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캣은 지워주고요. 자, 일단 이 고양이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스크래치에서 해봤듯이 아주 쉽죠. 자,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을 하는데 이것을 일단 가볍게 30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처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항상 이 자리에 있겠죠.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스크래치에서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아주 쉬운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슈팅 게임 같은 걸 만들기가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겠죠. 한번 이 기능을 이용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고양이가 이렇게 가서 벽에 닿으면 튕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주 쉽고도 편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 청소기가 이제는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로봇 청소기니까 먼지 같은 것으로 해봅시다. 플라워 쉐이프인데 먼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플라워 쉐이프를 불러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플라워 쉐이프도 클릭했을 때 어딘가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지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난수를 줘서 아무데나 나타나게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Y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하시면 어디에 나타날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로봇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가다가 자, 이 사이에 먼지를 만났습니다. 먼지를 만나면 먼지에게 명령을 해볼까요? 먼지에게 사라지라고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스프라이트 원이 닿았다면 스프라이트 원이 아니라 플라워 쉐입, 그러니까 지금 먼지가 닿았다면 방송을 한번 하고 기다려 보시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플라워 쉐이프는 방송을 받고 숨기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자마자 없어졌네요. 자, 만나자마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기로 처음에 보이게 해줘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만났을 때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먼지가 하나뿐이라서 어려운가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고쳐봅시다. 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이 플라워 쉐이프의 스프라이트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어, 다른 방법으로는 복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복제라는 기능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복제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 복제될지 모르게 복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복제를 이렇게 해보고 복제되었을 때 이 친구들도 어느 위치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느 위치로 가는지 모르게 확인해 봅시다. 자, 복제됐을 때 어느 위치에나 나타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하나의 스프라이트를 만났을 때 메시지를 방송하다 보니까 이 스프라이트가 모두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스프라이트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복제본을 컨트롤할 때는 이 복제되었을 때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방송이란 걸 없애고요. 자, 이 청소기는 계속 움직이는데 이 복제된 이곳에서 제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지 입장에서 만약 저 로봇 청소기와 닿았다면 이 복제본을 삭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안 사라지는 건 뭘까요? 맞죠. 복제본이 아닌 그 자신이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cat2에 닿았다면 숨기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먹고 먹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로봇 청소기란 개념은 사실 뭐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고 이 스프라이트 간의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객체 간의 동작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나 뭐 스크래치에서는 더더욱 쉽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움직임을 제어하고 객체 간의 뭐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크래치는 앞으로 가기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각도를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쉽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걸 만나면 튕긴다고 했을 때 아무거나 하고 자, 만약에 이 고양이가 무한 반복하기 만약에 저 스프라이트 2를 좀 뭔가요? 버튼에 닿는다면 튕기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로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돌아야겠죠. 자, 스크래치에서는 방향이 여기 0도부터 180도 그리고 0도부터 마이너스 180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180도 빼기 부딪힐 때의 방향을 해주시면 뭐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면 오류가 좀 있네요. 자, 방향을 자,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고양이 스프레이트가 좀 커서 이렇게 계속 닿다 보니 문제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공으로 해보면 될 텐데 고양이 스프레이트가 꼬리가 돌자마자 꼬리가 닿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도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는 입사각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반사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180 빼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을 아주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만드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나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쉬운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가기나 뭐 방향 보기 같은 기능 없이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처음부터 앞으로 가기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실제 다른 언어를 쓰다 보면 앞으로 가기라는 것은 따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오히려 복잡하게 되는데요. X좌표와 Y좌표만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프의 3분면을 생각하시면 힌트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크래치에서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형 도구, 프로그래밍 도구 외에는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죠. 벽에 닿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각도를 계산하여 입사각, 그리고 반사각으로 튕기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이신 분들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위에 문제들을 꼭 코딩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충분히 계산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코딩 내용도 엄청 쉬웠죠? 코딩은 쉬웠지만 현실의 문제를 역시 추상화해서 이것도 저것도 비슷한 원리를 지니고 있고
것들이 제가 만든 원리에 해당하나요? 여기에도 써볼 수 있고 저기에도 써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편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5강 로봇 분석기의 수련이었습니다.